오래오래입니다. 오늘은 맥, 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맥 종류가 다양하죠. 맥북 에어, 아이맥, 맥북 프로, 뭐 뉴맥북, 또 뭐 과거에는 터치바가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또 터치바 맥북이 나왔고요. 뭐 일단 뭐 크게 라인업은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아이맥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뉴 맥북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단종되다시피 했죠. 참 포지션이 애매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맥에 입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맥을 사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맥북 에어를 사야 되나? 아이맥을 사야 되나? 맥북 프로를 사야 되나? 아이맥은 너무 비싼데. 또 아이맥을 살 거면 27인치를 사야 되나? 21인치를 사야 되나?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맥북 에어입니다. 맥북 에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맥북 에어로 이제 맥에 입문을 했어요. 이 맥북 에어를 살 때 처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맥을 사면 내가 과연 이걸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수입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하여튼 좀 금전적으로도 좋지 못했을 텐데 어쨌거나 무리를 해서 샀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싸게 샀어요. 중고로 산 건 아니고 새 걸 샀는데 어쨌거나 좋은 분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샀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좀 오래된 모델이에요. 2011년 미드입니다. 2011년 미드 모델인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역시 이런 점은 맥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은 네, 지금 업데이트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아서 하이 시에라로 쓰고 있고 11인치 2011년 미드 모델이에요. 램은 4기가고 네, 아무튼 뭐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크게 버벅이는 것도 없고 쓰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처음 맥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뭐 이런 옛날 아주 구형 모델을 사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업데이트가 이제 지원되지 않고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가급적이면 중고를 사시더라도 업데이트 지원이 되는 모델로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뉴 맥북 같은 경우에는 아는 선배 걸 써봤는데 굉장히 예쁘고 작고 괜찮긴 하지만 이게 뉴 맥북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CPU부터가 이제 코어 M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 뉴 맥북은 써보진 뭐 잠깐 써본 게 다지만 뉴 맥북은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아요. 뭐 근데 만약에 휴대가 목적이거나 뭐 가벼운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지만 어쨌거나 뭐 뉴맥북과 맥북 에어는 약간 라인업 겹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처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맥에 입문을 하신다 그러면 이 맥북 에어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게 참 13인치가 좋을지 11인치가 좋을지 그 포지션이 애매하지만 만약에 휴대가 목적이시라면 13인치보다는 11인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작은 만큼 그만큼 작업에 제한이나 불편함은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처음 입문해서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2011년 버전 모델 맥북 에어예요. 일단 이 모델은 지금 모델과 달리 또 사과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도 장점이죠. 팔지 않고 계속 쓸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보시면은 맥북 프로입니다. 맥북 프로 보시면은 이것도 터치바는 없어요. 보시면 터치바는 없고 뒤에 사과불이 들어오죠. 네, 사과불이 들어오는 구형 모델인데 이건 제가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CTO 버전으로 샀는데 현재 업데이트 지원도 되고 있고 보시면 맥북 프로 레티나 15인치 모델입니다. 2015년 미드 버전이죠. 일부러 2015년 버전을 샀어요. 2015년 버전을 샀고 뭐 이미 이 버전 자체가 하자가 없다는 걸 미리 사전 조사를 했고 현재 굉장히 쾌적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고 웬만한 고사양 작업도 잘 돌아가요. 역시 지금 모델과 달리 사과에 불도 들어오고요.
일단 사과 불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전 터치바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현재 2015년 버전인데도 굉장히 쾌적하고 굉장히 빨라요. 그게 바로 맥만의 최적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최신 업데이트에서 카탈리나고요. 요건 램이 16기가, SSD는 500기가입니다. 그리고 CPU는 인텔 코어 i7이고요. 뭐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고사양, 그나마 좀 저비용으로 고사양 맥을 쓰고 싶어서 구입했던 건데, 일단 SSD가 탑재돼 있었고 일단 i7이 탑재된 CPU가 i7이 탑재된 모델을 원했고요. 약간 좀 무거운 작업, 헤비한 작업을 하시거나 헤비 유저들에게는 이런 맥북 프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자. 일단 SSD가 뭐 기본적으로 500기가 이상 탑재를 하는 게 여러모로 쾌적하고 좋고, i7에 램 16기가, 이 정도면 웬만한 고사양 작업들은 다 가능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엔 사실 뭐 웹서핑이나 간단한 문서 작업 위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말고 다른 뭐 영상 편집이라든가 그래픽 작업들은 사실상 무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간단한 작업 위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좀 더 다양한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맥북 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쾌적해요. 굉장히 쾌적하고 빠릿빠릿합니다. 2015년 버전은 사실도 충분히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다만 요즘 나오는 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두껍고 휴대하기가 좀 난감하다는 거. 만약에 맥북 프로를 사신다 그러면 13인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3인치는 굉장히 애매해요. 어차피 맥북 프로는 어느 정도 휴대성을 포기하고 사는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작은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맥북 프로를 사실 거면 최소한 15인치는 사세요. 최근에 16인치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16인치는 좀 애매하고 17인치가 다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쨌거나 맥북 에어를 사실 거면 맥북 에어는 11인치를 사시는 게 좋고, 맥북 프로를 사실 거면 15인치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두께 차이 보이시죠? 이 구형 모델이라 좀 이렇게 보이는데, 요즘 신형 모델들은 훨씬 더 얇아졌어요. 맥북 에어도 훨씬 얇아졌고 맥북 프로도 훨씬 더 얇아졌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뭐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두께와 이 정도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휴대하기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쨌거나 고사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최신 맥북 프로가 아니라 2015년 버전, 16년 버전 맥북 프로를 사셔도 충분히 빠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최신 모델을 사시는 것보다는 약간 몇 년 전, 한 2, 3년 전 버전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2015년 버전도 저는 작년에 사서 잘 쓰고 있으니까, 물론 새 걸 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대망의 아이맥입니다. 아이맥에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요. 모니터는 그렇게 뭐 비싼 모델은 아니고, 네,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던 거 연결해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iMac 5K가 출시하자마자 바로 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4년 레이트 모델입니다. 2014년 레이트 모델이고 27인치 레티나 5K예요. 근데 이게 그때 CTO로 샀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어 i5고요. i7을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바람에 i5로 샀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제가 이때 퓨전 드라이브를 샀던 거예요. 퓨전 드라이브 1테라를 했는데, 맥을 살 때는 반드시 SSD를 꼭 고르셔야 됩니다. SSD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가 둘 다 SSD인데,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퓨전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라서 굉장히 좀 버벅거리고 느립니다. 만약에 SSD를 샀다면 좀 더 쾌적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아이맥을 사실 것 같으면 21인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무리를 하시더라도 27인치를 가시는 게 좋아요. 아이맥은 아무튼 아이맥 특성상 뭐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큰 화면 최소한 27인치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27인치는 굉장히 애매해요.
굳이 저렴한 비용에 아이맥을 사시는 것보다는 그 돈이면 차라리 맥북 프로를 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램은 32기가입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따로 추가 구매를 해서 이제 슬롯에 끼웠고요. 자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패러레일즈로 이제 윈도우도 설치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맥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써보시지 않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클라우드 현상입니다. 클라우드 현상은 여기 보시면 여기 맥에 통풍구가 있어요. 밑에 이제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거나 여기 보면 뚫려 있는데 이게 이제 열을 배기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가 이제 뚫려 있습니다. 팬이 돌면 이제 이쪽으로 열을 방출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공간을 통해서 그 이물이 유입이 돼요. 먼지 같은 게 유입이 되고 그게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끼면서 구름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구름같이 얼룩이 생겨요. 디스플레이에 얼룩이 생기면서 이제 그걸 구름이죠. 클라우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요즘 맥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거의 모든 맥에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모든 아이맥입니다. 맥북 프로나 맥북 에어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아이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약 한 1년 정도 써주시면 여기 구름 같은 게 얼룩같이 생기면서 얼룩덜룩하면서 클라우드 현상이 생겨요.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이 5K라는 모델에 이 좋은 좋은 디스플레이에 얼룩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화가 나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플의 설계 결함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현상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구매하고 1년 지나서 한 번, 그리고 디스플레이 교체하고 나서 또 1년 뒤에 한 번. 뭐 2번 다 여차여차해서 이제 무상 교환을 받기는 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 클라우드 현상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 나름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한 2년 반 동안 클라우드 현상이 전혀 재발하지 않았어요. 클라우드 현상 같은 경우 이 클라우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청정기를 방 근처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요. 이 밑으로 이제 그 먼지 같은 게 유입되지 않게. 그리고 청소기 있죠? 청소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있지만 뭐 다이슨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슨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이슨이 힘이 좋으니까 다이슨으로 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먼지를 빨아 당겨줍니다. 쭉 한 번씩. 지금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괜찮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약해서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슨 청소기로 여기에 먼지를 쭉 빨아 당겨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클라우드 현상이 확실하게 예방되는 것 같아요. 현재 2년 반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보통 1년 안에 클라우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5K 즉 제가 쓰고 있는 2014년 레이트 iMac 5 같은 경우에는 액정 교체 비용이 98만 원인가? 대략 그 정도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그 큰 비용을 큰 비용을 지출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이쪽 이제 열 배출구를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iMac, 맥북 프로, 맥북 에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단연 이 맥북 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꼭 최신 버전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년 전 모델을 이제 뭐 정 안 되면 중고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새거 미개봉도 뭐 중고나라라든가 이제
맥 동호회, 맥 카페 같은 경우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하면 대충 한 200만 원 내외, 200만 원 내외 정도면 제법 괜찮은 모델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300만 원 이상을 써서 뭐 최신 모델로 가시면 가장 좋겠지만 굳이 꼭 그렇게 무리를 하시지 않더라도 한 2, 3년 전 모델을 사셔도 충분히 맥을 잘 쓰실 수 있고 또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맥에 대한 제 뭐 생각이나 뭐 사용 후기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좀 두서없긴 한데 어쨌거나 아이맥, 맥북 프로, 맥북 에어 중에서 어떤 걸 구입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아우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ing that shit.